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상호 관세 발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 재확인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 관세 강행 소식에 금 가격이 다시금 치솟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었는데요.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예병군 전문가님께서 늘 쉽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어떤 날인가요? 네. 무슨 날인지 몰라요? 화이트데이? 네, 화이트데이잖아요. 맞아요. 사탕 받으셨어요? 네, 저 받았어요. 역시 인기 있는 사람은 다르네. 아유, 예. 저도 사탕, 오늘 아침부터 네. 좀 분주했어요. 아, 아침에. 그러세요? 예. 사탕 주고 이렇게 한다고 분주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 사탕으로 또 마음을 전하는 날인 것 그렇죠. 같아요. 1년이 좀 편하려면 사탕으로 마음을 달래주는 네, 그런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또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시장에서도 선물처럼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짚어보면서 지금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0.15%의 하락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1.66%의 강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짚어가야 할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시각은 어떻게 되실까요? 장이 참 녹록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3월 20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 와간다. 그러니 이제 3월 20일까지의 불확실성, 이게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느냐면, 지금은 매도해야 될 자리대가 아니고 매수해야 될 자리대이고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대이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 이걸 좀 너무 짧게 보는 자리대가 아니다. 즉 단기적 성향을 떼야 될 자리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슬슬 매수의 관점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이 해소가 시장에 저는 반등을 주리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할 때가 사실 증시에 들어오기가 겁이 날 때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오기가 힘들다면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확실성, 즉 방향성에 배팅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3월 20일 이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예측해 가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은 늘 길게 늘어뜨려 놓고 보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간별로 끊어놓고 보면 항상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한 괴로움을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긴 관점에서의 합리적, 이성적, 현실적으로 회귀하는 장, 그 장이 언제쯤 매수 타이밍이냐는 결국은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힌트를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얘기도 이제 슬슬 안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뭐 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약간 맷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 제거라고 봐야 되고, 그는 철저하게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러놓고 이걸 가지고 제가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계속 트럼프 초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딱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천성불개입니다. 타고난 성품 잘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뼛속까지 사업가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신다면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게 되고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인 자세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시장은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인문학적으로 판단해야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기보다는요, 시장이 견디는 힘을 믿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로 시장을 흔들고 있긴 하지만 어쩌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들 계속 주시는 만큼 투자에도 참고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인문학적인 요소까지 우리가 투자에 항상 가져가야 된다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또 어떤 내용 준비될지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이제 봄이 왔잖아요. 네. 봄이 왔어요. 자, 이제 프리지아 꽃향기도 맡을 수 있고 이제 꽃이 만발한 이제 곧 봄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시와 빗대어서 결국은 우리 시장도 역시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개화기, 즉 꽃이 피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즉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좀 움츠렸던 마음들이 봄이 되면서 조금 쫙 어깨가 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벌써 굉장히 복장들이 좀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새롭게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증시의 어떤 활성화, 증시의 바람도 저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도 계속 강의 이어나가 보자고요. 결국은 계속 엑서사이즈, 연습해야 돼요.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백날 지금 이론적으로 강의해봤자 그 이론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연습을 통해서 실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다면 이거는 몸으로 배운 거 원래 잘 안 까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스키를 지금 뭐 못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스키장 가면 스키를 또 타요. 왜? 몸으로 배운 거거든요. 자전거 지금 잘 안 타잖아요. 근데 자전거 지금 딱 새로 타다 가면 타요. 왜? 몸으로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주식도 몸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그게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어제 바로 강의 들었어요. 유한양의 폐암 신약 렉나자 영국도 뚫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뭐 얘기 드렸어요? 마일스톤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단계적 기술료. 유한양행이 단계적 기술료를 받을 것이고, 자, 우리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요거는 어디에 많이 걸린다? 누가 많이 걸린다?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비소세포폐암, 요거는 중국과 일본이 더 중요한데, 본고장인 영국에서조차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하고 일본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자, 중국하고 일본 뚫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일스톤을 더 받겠죠. 그 얘기 어제 다 드렸어요. 마일스톤. 거기다가 개런티까지 받을 것이다. 그것이 곧 어디에 이익과 직결되느냐? 유한양행의 이익과 직결된다. 여기 딱 드렸죠. 자, 이거 내가 지금 미리 준비해온 것도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 준비했는데,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벌써 몇 프로 올랐어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한양이. 내가 기준점 12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수도 없이 얘기 드렸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 드렸어요. 12만 원 밑으로는 기회라고. 12만 원 밑에서 뭐가 안 된다고. 어제조차도 종가는 12만 원 미쳤어요. 이 얘기 수도 없이 해드렸습니다. 우리 앵커님께 여쭤볼까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렇죠. 12만 원 딱 기준점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에서 지금 잡아가면 결국 이거 다시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왜? 어떤 근거하에서, 어떤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인문학적 평가에 의해서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 자 수도 없이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유한양행이 전화 10개의 임상시험에 돌입돼 있는 게 있다. 저희에게는 10개의 신약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외침과 똑같이 유한양의 10개의 신약 임상이 남아 있습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인문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기준점을 딱 잡아놓고 볼 수 있는 즉 근거는 그 앞에 이미 신문 기사에서 계속 짚었던 거야. 자, 유한양행을 우리가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로 따져보자고요. 이거는 단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가 아니잖아요. 중장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효용 가치성. 유한양행이 렉나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한양행 신약 10개 지금 임상시험에 들어간 이 효용 가치성이 있어요, 없어요? 실적과 직결되니까 당연히 효용 가치성이 있지. 미래. 왜 이 제약바이오가 미래 업황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의 관심사는 사업의 성공 아니라고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 들었어? 무, 병, 장, 수. 결국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야. 아름답게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가치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시의성. 당연히 시의성 있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현실에서의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한 모든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경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죠? 너도 나도 비만 치료제. 옛날에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비만 치료제 이거 뭐 신경도 안 썼어요. 누가 비만 치료제 그 아마 시판이 그때 시판됐어도 안 팔렸을 거야. 뭐 지금 뚱뚱한 게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나갔던 시절이야. 근데 지금의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에도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 건강 중에서도 비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한때 막 우겼던 적이 있어요. 이거 잘 먹어서 찐 거 아니다. 못 먹어서 부은 거다. 이렇게 우겼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어른들은 이 건강에도 아름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 최고의 성경이 뭐냐면 바로 다이어트래요. 그러니까 살 빠지는 것만큼 좋은 성경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의성, 그죠? 방향성. 유한양행은 여러분들이 진코민 뭐 이런 버드나무 추출액 그거에서 보다시피 유한양행 그 우리 어렸을 오래 전부터 이 버드나무를 모양으로 한 기업 CI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 유일한 선생이 이제 창업한 회사이고 독립운동을 또 하셨던 분들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오래된 기업이에요. 방향성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사업 업력이 굉장히 그 한 길 한 우물을 계속 봤던 곳이야. 그리고 근접성 당연히 근접성이 있죠. 약국 우리가 약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죠? 접근성. 지금의 이제 어떤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 이거에 대한 이제 접근성들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코비드 19 이것도 폐암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폐암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유 있다고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 뭐 유한양행 재무 안정성은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산업 안정성,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산업 안정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가격 안정성 이미 기준가 제시해드렸어요. 12만 원 아래 매수 타이밍,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들고 가셔야 된다. 자, 오늘 그 얘기가 딱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나하나 해 들어가다 보면 기준점이 명확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야 될 때 파는 경우와 팔아야 될 때 사는 경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아마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결국 그거를 차트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차트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인문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 선은 절대 깨지 않겠다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 매수한 그 구간에서부터 마이너스 5% 이상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은 사실상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해서 정말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5% 이상이 빠지잖아. 그거는 정말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매력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앵커님이 뭐 예를 들어 맞선 시장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뭐 맞선 시장까지 가서 사람도 아니지만 맞선 시장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 앵커님을 이제 맞선 보러 나오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앵커님의 매력을 알면 이게 지금 밑으로 빠지겠냐고. 빠질 것 같아요. 누구나가 기다리는 사람인데 빠지진 않잖아. 똑같아, 주식도. 누구나가 매수 대기자가 있는데 그게 빠짐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5% 이하가 거기서 더 5% 이하 더 빠져. 그 매력이 없다는 얘기야. 향기가 없다는 얘기야.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야. 정말 매력이 안 느껴진다는 얘기야. 다 누구나가 매력을 느끼면 그 구간에서 절대 안 빠져요. 그럼 5% 이상 빠진다. 뭐야? 이건 매력 없구나. 손절하면 돼. 근데 그 판단조차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걸 못하면 주식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절대 못 잡아요. 시장을 못 읽는데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 자, 지금 이것도 바로 어제 설명했잖아, 이거. 어제 설명했는데, 렉나자 어제 설명했고, 마일스톤, 이거 어제 설명했고, 다 어제 설명했잖아. 그리고 기준점까지 잡아줬잖아. 12만 원 이하. 근데 자, 신문은 정답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1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모든 매수 대기자들이 몰리기 시작할 거야. 왜? 나는 인기 있는 종목이니까 그게 유한양행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신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답을 안 봐.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무슨 똥고집입니까? 무슨 억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발 이걸 주식시장을 자꾸 이상한 기술적 영역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니까. 기술적 영역이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순간 그 딜레마에 빠져서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날아가는 건 다른 사람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다? 내 돈이에요. 없어지는 건 남의 돈이 아닙니다. 누구 돈이라고? 내 돈입니다. 안 아까워요? 자, 정말 그 돈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제가 지금 주소를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집 주소 불러줬다가 큰일 날라. 자, 그러니까
돈을 정말 날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돈을 날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인문학적으로 자꾸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다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뭔가의 기술적 영역이 있을 것이다, 공식 같은 게 있을 거야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오해를 해. 그리고 뭔가 자꾸 그걸 들이밀려고 그것만 찾아내면 나는 노다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 없으니까 이 수많은 세계에 진짜 이 수많은 경제 석학들도 그 공식을 찾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낸 거야. 여러분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저보다 수만 배 더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그 공식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어. 끼케야 들고 나오는 게 뭐냐? 경제적 이론들 뿐이었어요. 그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제적 이론들 뿐이었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헛꿈, 이걸 흔히 망상이라고 얘기하죠. 망상, 그 망상을 꾸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자, 인문학적으로 또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어제 오리온에 대한 얘기했죠. 이 자에서 뭐가 있다고? 리가켄 바이오 얘기도 또 다 했어요. 그죠? 리가켄 바이오 다 얘기했지. 어제도 오리온 오르고 끝났지. 오늘도 오리온 지금 오르고 있지. 왜?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도 강하게 올라요. 제약 바이오 오늘 강하게 오르거든. 유한양용 오르듯이 같은 섹터가 오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오리온은 아직 뭐를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리가켄 바이오의 주식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미반영되어 있다. 그럼 그게 반영이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판단해 봐도 지금은 증시 불확실성의 요소가 해소되는 시점이니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왔지만 이걸 매수를 하게 되면 더 간다고 보고 들고 가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했던 얘기예요. 자, 다시 따져볼까요? 효용 가치성. 자, 지금 K푸드 효용 가치성이 없어요. 특히 오리온, 초코파이, 꼬북칩, 그죠? 효용 가치성이 없어요. 너무 많지 지금. 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가고 있으니까. 꼬북칩의 인기가 리콜 사태 이후에 검색 폭증하고 있다잖아. 그죠? 미래. K푸드는 지금 글쎄요, 라면부터 시작해서 스낵 이런 K푸드의 그리고 빙과류까지도 지금 K푸드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 앵커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세계 유명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이탈리아의 젤라또, 네. 그죠? 그다음에 터키의 이 구슬 아이스크림하고 이거 뭐예요? 빅빅 돌려 먹는 아이스크림. 네. 그런 거 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젤라또만 먹어봤어요. 아, 이탈리 가서 드셔보셨어요, 젤라또를? 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보다 맛있어요, 솔직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또 그 나라만의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나는 느끼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젤라또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맛있다고 판단돼. 가격까지 같이 고려해 보면은 우리나라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베스킨 서리원, 그죠? 31가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거기 가면 진짜 이게 요새 인기 있는 소금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어보면 유럽의 젤라또 아이스크림 이거 비교할 바가 못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빙과류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스낵을 갖다가 비교해봐도 지금 맛있는 스낵이 있어서 이제 그 나라 가서 먹어보면 우리나라 스낵이 훨씬 맛있습니다. 단짠의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저는 미래성이 분명히 이 K푸드, K스낵이 있다라고 봅니다. 시성. 지금 한참 인기 좋은 뭐 시성 당연히 있는 거지. 방향성. 오리온이 언제적 오리온이에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도 초코파이, 지금도 초코파이, 언제적 그 오리온이에요. 그죠? 방향성 분명히 있는 거지. 이 회사는 끊임없는 스낵을 만들던 회사야. 그리고 초코파이를 만들어 왔던 회사야. 효미시 방. 자, 근접성. 뭐 이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가까운데 슈퍼마다 갈 수 있는 게 오리온이야. 그죠? 접근성. 가까운 미래잖아. 접근성. 지금 외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외국 가면 이거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한테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이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혹시 외국 나갔을 때 이래 물어보면 알아듣대요. 물어본 적이 없기는 한데.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못 알아들어. 그럼 뭐를 꼭 붙여놔요? Like 7-Eleven. 맞아요. 그 7-Eleven을 꼭 붙여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7-Eleven 같은 편의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쫙 안내를 해줘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7-Eleven이 대표적인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대명사적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7-Eleven은 지금 안 좋아. 왜? 각 국가마다 토종 브랜드, 토종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CU, GS25 이런 것들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7-Eleven을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활성화로 인해서 즉 접근성은 더 있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 지금 오리온은 니가캠 바이오의 어떤 지분적 이익만 봐도 지분 가치의 이익만 봐도 재무 안정성은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 산업 안정성, 뭐 먹을 것만큼 산업 안정성이 의식주 요것만큼 산업 안정성이 좋은 게 없죠. 사실은. 그다음에 가격 안정성. 지금 오리온이 크게 오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K푸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다가 식음료 쪽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즉 삼양식품이 저렇게 독야청청 뛰고 있지만 결국 그 삼양식품의 낙수 효과는 K푸드, K스낵 전체에게 옮겨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사실 식음료계 이런 매출이 점점 해외 수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그럼 다 살펴봤잖아. 그럼 이게 겁날 게 뭐가 있냐 얘기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3월에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적인 측면까지 살펴보면 겁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 들어가야 될 시기다. 매수 타이밍이다. 여기는 매도 지금은 안 좋구나. 매도 타이밍이다가 명확히 나와. 근데 왜 이걸 안 살펴보냐는 얘기지. 그걸 판단하는 근거적 기준도 계속해서 신문에서 얘기해줘. 신문에서 정답을 막 얘기해줘. 왜 안 보냐는 얘기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전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전산업 오늘 보세요. 지금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제도 이게 정답 다 얘기해 줬잖아. 한전산업. 왜 한전산업이냐고. 힌트 다 나왔다고 얘기했잖아. 자, 차세대 SMR을 정기선, 빌 게이츠가 손잡았다. 정기선이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 정몽준 회장이 HD 현대예요. 그죠? HD 현대의 그 전기선이 누구랑 빌 게이츠와 손잡았는데 빌 게이츠가 뭐해?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와 리액터 상용화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갑자기 HD 현대가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 어제 아래. 이건 어제는 어제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어제 아래가 되는 거지. 누구랑 계약했다고?
자, 갑자기 수주 계약이 하나 딱 떴어. 누구랑? 한전산업이랑. 한전산업은 뭐 하는 데라고? 스몰 모듈러 리액터 산업을 하고 있는 데라고 얘기했잖아. 힌트 다 나왔잖아요. 이것도 효미시방 따져봐. 이것도 중장기 종목 있으니까 효미시방 따져봐요. 효용가치성. 스몰 모듈러 리액터가 SMR이 효용가치성. 지금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도 다 뛰어들고 있어. 독일의 샤프란,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죠?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다 뛰어들고 있어. 효용가치성 당연히 없지. 미래, 뭐 미래야 말할 거 있습니까? 지금 저장 장치, 즉 우리가 결국은 이제 큰 패러다임이 변화해요. 화학 연료에서 그린 에너지, 즉 바이오 에너지로 가는 큰 패러다임이 변환이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근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땡겨온다고? 전기에서 땡겨오잖아. 그 전기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어디라고? 바로 원전이에요. 그럼 SMR은요? 소형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시성, 지금 계속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이게 시성이야. SMR 얘기가 지금 최근에 한 달에 지금 우리 한 달 신문을 받아보면요. SMR 얘기가 적어도 10번 이상 가까이 나와요. 진짜. 그만큼 시대적으로 니즈가 뚜렷하다는 얘기지. 필요성이 뚜렷하다는 얘기지. 그죠? 시성 당연히 있지. 방향성. 한전산업이 뭐 방향을 틀었어? 사업의 방향을. 원전 쪽으로 계속 해왔던 기업들이잖아. 자, 그 다음에 근접성. 가까운 미래잖아요. 원전이 뭐 이미 뭐 가까운 미래지. 이게 특히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성비가 좋은 원전 쪽으로 지금 백투도 원전 하잖아. 옛날에 뭐 원전 그거 없앤다 이런 얘기 하다가 탈원전 얘기하다가 탈원전 얘기 지금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쏙 들어갔지. 왜 들어갔어? 탈원전 얘기 윤석열 정부 초창기, 윤석열 대통령 정부 초창기만 해도 고전에만 해도 탈원전 얘기 되게 많았어요. 맞잖아. 근데 지금 탈원전 얘기 나온 데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 그러니까 대통령 초기,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부터 탈원전 얘기 되게 많았지. 근데 지금 탈원전 얘기 나온 데 있어요? 없잖아. 왜 안 나와? 원전이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 투자 대비 전기 효율이 가장 좋게 나오는 데가 어디야? 원전이거든. 그래 탈원전 얘기 쏙 들어갔잖아. 아무도 안 해 지금 탈원전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접성, 접근성. 지금 소형 원전은 굉장히 사실 대형 원전은 님비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님비가 뭐예요? Not in my backyard. 야, 내 구역은 안 돼. 내 집 주변은 안 돼. 이런 혐오 시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기물, 원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주변은 안 돼.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 어때요? 소형 원전이잖아. 생활 가까이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 뭐 한전산업의 재무 안정성. 사실은 이게 뭐 전기를 크게 못 올려서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산업 안정성은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가격 안정성, 제가 이때 얘기 드렸어요. 10,000원 밑에서 한번 얘기 드렸어. 그리고 크게 한번 13,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았다고 했지. 자, 이거 박스권에서 지금 바닥권 영역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11,000원이면 지금부터는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될 시기. 이렇게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는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될 시기야.
언제까지? 매도 시점은 또 나온다? 또 나와요. 방송 안 보면 또 매도 시점 또 놓친다? 또 나온다니까. 힌트가 얼마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인문학적으로만 해석해도 힌트 얼마든지 나옵니다. 제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발 정답지 같은 걸 좀 봐라니까. 이거 다 어제 했던 얘기예요. 제가 뭐 지금 지나놓고 난 거 한참 지나놓고 난 거 맞는 거 골라오고 틀린 거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어제 그대로 지금 원고 그대로 해갖고 오늘 거 얘기할 것만 추가해서 들고 나온 거라니까. 어우 답답이 정말 내가 여러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어가 봅시다. 자, LNF 얘기도 했죠. 하이니켈 이거 어제 얘기했어요, 그죠? 하이니켈인데 하이니켈은 양극재에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여기서 니켈, 코발트는 자 공통된 거다. 3원계 배터리에서. 그중에 니켈의 함유량을 90% 이상까지 늘린 게 뭐라? 하이니켈 배터리. 96% 이상까지 늘린 게 뭐라? 울트라 니켈 배터리.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하이폰 쳐져 있는 자, 요 계약 상대방, 그 상대 국가 이런 게 다 하이폰 쳐져 있죠. 이게 비밀 유지 의무 NDA 때문이야. 비밀 유지 의무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상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 주담하고도 통화해보고 예상을 이게 결국은 발로 뛰어야 된다고 했잖아. 일본 파나소닉사예요. 일본 파나소닉. 파나소닉사는 어디에 납품을 해요? 테슬라 쪽에 납품해. 자, 그런데 두 가지 다르려고 했어. 90%짜리 하이니켈, 96%짜리 울트라니켈. 이거 두 가지 다르려고 했어. 그럼 90%짜리는 자, 자동차용에 들어간다. 플레드 X 모델이나 이런 이제 고가형 자동차에 들어간다 치자. 하이니켈은. 그럼 울트라니켈은 어디 쓴다고? 울트라니켈은 지금 휴머노이드를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 2차 전지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먹거리는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 이거 2차 전지로 안 가요? 갈 수밖에 없잖아. 얘를 그럼 충전기 꼽아놓고 써야 돼? 로봇이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와가 충전하고 또 가가 로봇 청소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가 알아서 와서 청소 한참 하다가 배터리가 모자란 것 같으면 알아서 충전실 안으로 지가 쏙 들어가잖아. 로봇 청소기 없어요, 집에? 아니 이럴 수가. 로봇 청소기야. 로봇 청소기 요새 물 관리까지 다 돼요. 요새 로봇 청소기 얼마나 좋아졌는데. 옛날 로봇 청소기하고 달라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물걸레질하고 빗자루질 합니다. 그죠? 집 웬만한 큰 것도 다 커버돼요. 구석구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 청소기처럼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어디로 간다고? 지 알아서 충전한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반사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즉 미국이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 금지 조치를 하니까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반사적 이익까지 노려질 수 있다.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가장 강하게 튀어오를 섹터가 어디냐? 배터리 쪽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 간단하게 지금 짚어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나왔어요. 2.2조 잭팟 사우디 가스 발전소. 자, 이거 기사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우디 가스 발전소 이런 사우디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사우디가 지금 무슨 나라야? 오일머니가 가득한 나라잖아.
걔들이 지금 계속 발전소를 짓고 있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우디가 이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카타르가 월드컵 하니까 얘들 사우디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 동계올림픽 할 거야 이렇게. 이 더운 나라에서 동계올림픽 할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두바이에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등장하니까 우리는 1km짜리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걔들 그 근원을 어디서 잡으려고 그래요? 전부 가스 발전소, 그다음에 소형 원전, 그다음에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수소 발전소, 복합 화력 발전소.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이런 자꾸 잭팟 이런 것들이 터지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거기에 같이 수주를 따냈다는 거예요. 이걸 인문학적으로 자꾸 해석해야 돼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소카 창업자 17만 주 공개 매수했다. 앵커님, 요새 소카 이용해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야, 근데 소카의 인기가 요새 좀 시들시들하지 않아요?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전하고 확 달라요. 네, 경쟁사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네. 경쟁 회사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 모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 렌트카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14,210원인데, 자 얼마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17,000원 부근일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가 상승을 노린 겁니다. 이재웅 소카 창업자가 주가 상승을 노리고 할 꺼낸 얘기예요.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공개 매수 때문에 최근에 주가 오르는 회사들 많았었죠. 고려아연도 공개 매수하겠다 그래가. 이런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인문학적으로 보면 지금 소카의 인기 그리고 소카가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는 것, 이거는 매수해야 될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잡은 거예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유리기판. 자, 내가 얘기 드렸죠. 플라스틱 기판이 있고 유리기판이 있는데 유리기판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고 그다음에 전도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장비를 세계 첫 공급한다. 그와 관련된 회사, 필옵틱스와 관계된 회사가 또 우리가 공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얘기한 게 있죠. FNS 테크. S테크. 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지금 나오고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필옵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이 FNS 테크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리 기판의 어떤 흥행성, 이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셔야 되는, 인문학적인 해석이 뭐냐면, 자, 글로벌 반도체하고 업체와 계약을 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하고 뭐하고 계약했어요? 유리관 통전극 TGV 장비를 상용화했고 그거를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공정 장비를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FNS 테크는 유리 기판을 아예 자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얘들은 글로벌 자,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자기들이 기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뭐 한다고? FNS 테크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시 분석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걸 인문학적으로 자꾸 해석해 봐야 된다니까. 이걸 인문학적으로 해석 안 하고 자꾸 수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저 높은데 어떻게 따라가요?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저 지금 주가가 저래 안 좋은데 어떻게 사요? 라고 얘기하거나 그 판단을 못 세우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이걸 뭐예요? 공포,
눈으로 보이는 두려움에 매수를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공포에 매수를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절대적 희망에 의해서 매도를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절대적 절망에 의해서 매도를 못하는 것. 그것이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준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화이트데이 캔디를 받은 게 아니고 폭탄을 선물 받은 거예요. 계속 공포감을 줘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게 만드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안겨준 겁니다. 그걸 인문학적으로 판단 못하니 자꾸 눈으로 보이는 공포에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공포에 지배당한다. 가스라이팅이지 뭐. 여러분은 지금 차트라는 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지금 매도해야 될 타이밍인지 인문학적으로 다 나오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자분들이 정성껏 기사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정답은 이거와 가까워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그건 안 봐. 야, 눈에 딱 보면 차트가 있는데 뭐 그 차트에 지배당하게 된 겁니다. 그 차트가 주는 공포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그 차트가 주는 절대적 희망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결국은 매수 타이밍 꽝, 매도 타이밍 꽝, 빵빵에 지금 주식 커리어를 쌓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데도 안 보겠다. 이런데도 나는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 저는 그러면 그건 주식을 장난으로 하는 거라고 봐요. 주식을 지금이라도 손 놓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주식에 손을 놓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결국은 주식은 장난으로밖에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손실은 오래 참고 수익은 자꾸 짧게 끊어내는 그 버릇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늘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얘기 드리는데 신문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공시요,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발품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공시, 신문, 그 다음에 이 발품은 어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가치는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눈으로 보이는 가치들이 돈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야 그것이 이익으로 연결되었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만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분석하고 연구해야만 내 인생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이걸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 전문가님의 공시 분석은 항상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과 어제 주셨던 종목들도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주가 추이 저희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LNF가 그 주인공이었는데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카 그리고 필옵틱스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 등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